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 우리들의 영원한 지혜로운 원순이 박사, 나노 박사입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쌀쌀하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이 물가 때문에 더 쌀쌀하신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화끈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우리 집 식탁 물가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형마트 가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집 근처 마트에 슬쩍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카트에 별로 담은 것도 없는데 계산대에서 띠딕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사과 3알 담긴 봉지가 10,000원을 훌쩍 넘기고 배추 한 포기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보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가격이 맞더라고요. 결국 슬그머니 다시 내려놓고 왔는데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40년을 넘게 경제 분석하며 살았는데 사과 한 봉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나 싶은 자괴감까지 되더라니까요. 이거 저만 느끼는 감정 아니죠? 여러분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 길이 보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68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죠. 특히 금융권에서 40년 가까이 밥 먹고 살면서 나라 경제 돌아가는 꼴, 기업들, 돈줄 만지는 법, 유통구조 분석하는 일만 뼈 빠지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난 40년간의 물가 데이터가 그래프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일본 연수 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때 일본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의 상징이었거든요. 도쿄에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엔화 뭉치를 들고 가서 손을 벌벌 떨며 계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서 마트 물가 보고 어머, 여기 천국 아냐? 왜 이렇게 싸?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일본 가서 장 봐오는 게 비행기값 뽑겠다는 농담까지 나오니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마트 매대에는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금융의 최전방, 유통의 현장을 누비며 경제의 맥을 짚어오다가 지금은 은퇴 후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켜드리고 있는 나노 박사입니다. 제가 1997년 그 지독하고도 처참했던 IMF 사태 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은행에서 기업대출 심사를 하면서 멀쩡하던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평범한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는 꼴을 제일 앞줄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 표정만 봐도 제가 마음이 아파요. 겉으로는 웃고 활기차 보여도 속으로는 내일은 또 뭐가 오를까? 애들 고기 반찬 한번 해주기도 버겁다 하시는 분들의 그 깊은 한숨 소리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이 싸네, 우리가 비싸네 하는 비교놀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가계 경제를 파먹는 거대한 구멍을 찾아내고 미친 듯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든든해지실 겁니다.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나노 박사 응원 꼭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요즘 마트에서 가격표 보고 가장 이건 선 넘었지 싶었던 품목이 뭡니까? 대파입니까? 사과입니까? 아니면 삼겹살인가요? 댓글로 한풀이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유통구조 싹 파헤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비결 찾아올 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 마트의 물가 격차, 그 뒤에 숨겨진 우리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진실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지만 요즘은 집어들기 무서운 고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일본 마트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일본 마트의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표를 보면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삼겹살이나 소고기 스테이크 한 팩이 우리 돈으로 5,000원, 6,000원 하는 게 수두룩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을 못 법니까? 아니죠.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고기값은 우리가 2배, 3배 더 비싼 걸까요? 제가 유통 담당 전문가로서 일본 현지 매장들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범인은 바로 유통의 미로였습니다. 일본은 농장에서 도축장 거쳐 마트로 오는 길이 아주 단순합니다. 중간에 떼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형 마트 체인들이 농장과 직접 계약해서 우리가 1년치 다 살 테니 싸게 다오 하고 직접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여기서 수수료 떼고 저기서 보관비 떼고 경매장에서 또 떼고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적게는 4단계, 많게는 7단계를 거칩니다. 그 중간중간마다 유통업자들이 자기 마진을 쩍쩍 붙여버리니 소비자가 손에 줄 때는 금값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 연구소에 이순자 씨라는 65살 할머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손주들이 오랜만에 놀러 온다는데 카누는커녕 삼겹살 사기도 손이 떨려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결국 수입 냉동 코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입 돼지불고기 거리만 조금 사오셨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일본은 정부가 축산 농가의 사료비까지 직접 지원해서 고기 가격을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국민들 단백질 섭취는 국가가 지킨다는 마인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통 단계만 복잡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순자 씨 같은 서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마트 가시면 고기팩에 붙은 브랜드, 화려한 수식어 보지 마세요. 뒷면을 돌려서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농협 집판장이나 산지 직송 브랜드를 고르세요. 브랜드 이름값만 걷어내도 삼겹살 한 근에 몇천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식빵과 우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 편의점이나 마트, 빵 먹어보셨죠? 가격은 저렴한데 퀄리티는 무슨 전문 베이커리 수준입니다. 식빵 한 봉지가 우리 돈으로 1,000원대에서 2,000원 초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동네 빵집만 가도 식빵 한 봉지에 4,000원, 5,000원은 우습게 넘어가요. 우유도 일본은 2리터대 용량이 2,000원대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1리터 하나에 3,000원을 육박합니다. 아니, 우유 짜는 기술이 우리가 더 부족합니까? 소가 먹는 풀이 우리가 더 비싼가요? 이게 다 정부의 가격 정책과 시장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경제정책 보고서를 분석할 때 보니까 일본 정부는 국민의 기초식탁 물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아주 확고합니다. 밀가루 가격이 국제적으로 폭등하면 정부가 미리 비축해둔 밀가루를 아주 싼 값에 시장에 풀어버리거나 제빵업체에 엄청난 보조금을 줍니다. 빵값 오르면 국민들 배고파지고 민심 흉흉해진다는 걸 아주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통기업들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10원 오르면 빵값은 100원이 오르는 기묘한 현상이 매달 벌어집니다. 상담하러 오신 40대 직장인 가장 김철수 씨는 아이들이 빵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답니다. 그래서 저녁 9시 넘어서 대형 마트, 마감 세일, 스티커 붙기만을 기다렸다가 뛰어간대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 물가입니까? 여러분, 빵과 우유 살 때는 제발 유명 브랜드 로고에 속지 마세요. 대형마트의 PB 상품, 즉 자체 브랜드 상품을 보세요. 유통 단계와 광고비를 싹 뺀 거라 맛은 똑같은데 가격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저렴합니다. 이름값에 돈 쓰지 말고 내 아이 입에 들어가는 빵 하나에 더 신경 쓰자고요. 세 번째로 채소와 생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 마트 채소 코너 가기 무섭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대파 한 단 집어들고 가격표 보면서 이거 파 맞아? 무슨 인삼 가격이네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금파, 금배추라는 말이 이제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됐어요. 정부나 기업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올해 농사가 흉작이다. 핑계개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날씨가 맨날 좋습니까? 일본도 태풍 오고 가뭄 듭니다. 그런데 왜 일본 채소 가격은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일까요? 비결은 바로 로컬 푸드와 산지 직송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일본은 어느 동네를 가든 농민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와 파는 집판장이 발달해 있어요. 아침에 밭에서 딴 싱싱한 배추가 점심때면 마트에 진열됩니다. 중간에 트럭 타고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과정이 없어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우리나라 산지에서 100원 하던 무 하나가 서울 가락시장을 거쳐 동네 마트에 오면 1,000원이 됩니다. 그 900원 차액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매 수수료, 상하차비, 보관비, 그리고 유통업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연구소 직원이 도쿄 마트 물가를 모니터링했는데 오등어 큰 거 2마리가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트 가면 한 마리에 5,000원, 6,000원 줘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면이 바다인데 왜 생선값이 일본보다 비싸야 합니까? 이 유통구조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비싼 채소와 생선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해요. 마트 가기 전에 스마트폰 켜서 농산물 직거래 앱부터 설치하세요.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나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마트보다 훨씬 싱싱하고 값싼 채소를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통 괴물들에게 내 돈을 뺏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정부의 수입 쿼터제와 가격 지지 보조금에 대한 진실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할 말은 많을 겁니다. 국내 농가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고 하겠죠. 물론 우리 농민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의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 10,000원 하는 나라가 정상인가요? 농민은 보호받는데 정작 국민들은 과일 한 조각 먹기도 힘든 상황.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국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즉각적으로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수입량을 확 늘려서 시장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립니다. 일단 국민들이 배불리 먹어야 나라가 돌아간다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요. 제가 과거에 정책자문회의 나갔을 때도 이 문제로 공무원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보호도 좋지만 국민들 등골 휘게 하면서까지 보호하는 게 누구를 위한 보호냐고 소리도 좀 높였었죠. 상담실에 찾아온 30대 박지민 씨는 얼마 전 일본 여행 가서 마트 물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소고기 스테이크. 고기가 6,000원인데 한국 원이 3만 원이라면서 박사님, 저 그냥 일본 가서 살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지만 그 속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이 정책의 장벽이 우리 식탁 물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진실은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가속도와 그 이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 오르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 전 세계가 다 오르고 있다지만 한국은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식재료부터 사료, 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조금만 꿈틀해도 수입 가격이 요동을 쳐요. 기름값이 오르면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올라 채소값이 뛰고 사료값이 오르면 고기값이 뜹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환율이 1,800원, 2,000원까지 치솟았죠. 그때 마트 물가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때만큼이나 위태롭습니다.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 반드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한 달 소득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이 비중, 즉 엔겔 지수가 30%를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소득의 3분의 1을 쏟아붓고 나면 저축은커녕 빚 갚기도 빠듯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도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노 박사가 제안하는
미친 물가 시대 생존 전략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제 40년 노하우가 담긴 비법이니까 꼭 메모하세요. 첫째, 유통의 중간 단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합니다. 대형마트가 화려하고 편리하죠. 시원하고 시식 코너도 많고요.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과 에어컨 비용, 시식 비용이 여러분의 영수증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말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도심 외곽에 있는 농산물 집판장이나 로컬 푸드 매장을 찾으세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못난이 채소 구독 서비스나 산지 직송 앱을 이용하세요. 모양이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찌개 끓이고 볶아 놓으면 맛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마트의 절반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제 상담 고객 중에 이렇게 구매처만 바꿔서 한 달 식비를 무려 40만 원이나 줄이고 그 돈으로 노후 적금 넣기 시작한 50대 부부도 계십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둘째, 재고 관리가 곧 재테크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내일이면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유통기한이 넉넉한 생필품이나 냉동 보관이 가능한 고기, 생선, 그리고 건어물 같은 것들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조정되었을 때 혹은 세일할 때 대량으로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사지 뭐 하는 여유는 지금 시대에는 사치입니다. 나중에 2배 가격 주고 사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냉장고 정리를 잘해서 버리는 식재료만 줄여도 한 달에 10만 원은 법니다. 셋째, 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수입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합니다. 특히 외식과 배달 음식. 이거 정말 무서운 지출 구멍입니다. 한번 시켜 먹으면 3, 4만 원 우습게 깨지죠? 그 돈이면 마트에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낀 만 원은 단순히 만 원이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요. 내 피 같은 시간을 써서 번 돈을 유통업자와 배달앱에게 허무하게 주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본 마트와 우리 마트의 물가 격차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떠받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를 우리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준비한다면 적어도 내 가정만큼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이 절망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산을 불리고 일어선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천재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겠지, 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며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있을 때 그들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빚을 줄이고 지출을 통제하며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생존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얻고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노 박사가 장담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마트 가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유통기한 임박한 재료부터 처리하는 냉장고 파먹기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장 볼 때는 딱 필요한 리스트만 적어서 그것만 사고 바로 나오세요. 화려한 광고나 1+1 행사 상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넘는 아주 튼튼한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더 명쾌하고 화끈한 경제 비책을 연구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노 박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